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폐경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폐경락 너무 말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자, 이 폐가 왼쪽 오른쪽에서 두 개의 폐가 있는데 이 폐를 제가 잡아가지고 어떤 거대한 힘을 가진 사람이 이거 확 잡아가지고 잡아 뜯는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폐만 톡 떨어져 나가겠습니까? 아니면은 폐에 거기에 팥뿌리처럼 고구마 그 줄기처럼 많은 우리 옛날에 있죠 줄줄 사탕 같은 거 줄줄 사탕이라든가 비엔나 소세지 같은 거 줄줄줄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 그런 비엔나 소세지처럼 줄줄줄 매달려 있습니다. 즉 팥뿌리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뿌리가 칡넝쿨처럼 밑에 칡넝쿨이 계속해서 막 뻗어나가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폐만 있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폐를 잡아가지고 확 잡아 당기게 되면은 끝없이 폐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혈자리들이 끝없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 그것이 폐가 그러면 폐에만 존재하는 것이냐 아니면 머리끝, 손끝, 발끝으로 이어질 것이냐. 자, 생각을 먼저 해보시고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를 배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을 충분히 해보신 다음에 폐라고 하는 것이 폐의 기능은 얘가 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폐 기능이 손끝으로, 머리끝으로, 발끝으로 폐가 이어졌다고 하면은 이게 합리적인 생각이겠습니까? 아니야. 폐만 딱 떨어져 있는 거야. 심장만 딱 떨어져 있는 거야. 간만 딱 떨어져 있어. 이것은 손끝, 발끝, 머리끝하고 연결될 리는 절대로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이겠습니까? 자, 우리 다들 생각할 수 있는 머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누구나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머리끝, 손끝, 발끝으로 폐는 이어져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폐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먼저 폐가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우리가 호흡을 할 때 가장 중추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폐인 거 맞죠? 우리가 흡 하고 이렇게 흡입을 할 때, 자, 흡입을 하게 되면 뜨거운 공기가 들어옵니까? 차가운 공기가 들어옵니까? 한증막에 들어가 있지 않는 한, 저기 인도 한 50도가 넘는 뉴델리 같은 데 있지 않는 한, 사막 한가운데 있지 않는 한, 우리가 하고 공기를 흡입을 하게 되면은 차가운 공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차가운 공기가 들어와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차가운 공기가 열을 식혀주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건 뭐 당연한 거예요. 그거를 뭐 암기하고 할 것이 아니라, 차가운 공기를 흡입을 해가지고 뭐를 한다? 우리 단전 끝에까지 쭉 들이켜가지고 우리 그 심장이 막 내가 탁 태어나가지고 엄마 뱃속에서 막 태어나와가지고 죽는 그 순간까지 끝없이 운동하는 놈 중에 하나가 심장이지 않습니까? 그 심장이 하루도 단 1분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운동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 심장이 얼마나 열을 받겠습니까? 그러면은 심장만 열을 받을까요? 자, 우리 음식점 가가지고 매운 음식 막 먹었어요. 그러면 위에 그 뜨거운 음식, 매운 음식 막 그런 것들이 막 기어 들어오는데 무슨 수로 위장이 열을 안 받겠습니까? 자,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결론을 아마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우리가 호흡을 통해 가지고 들이마신 그 공기가 뭐를 하냐면요. 심장에 열을 식혀주고 위장에 열을 식혀주고 간에 열을 식혀주고 왜? 너무 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간, 심, 비, 폐, 신 해가지고 이 5개의 장기들이 너무나 많은 일을 해가지고 열이 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열이 떴을 때 호흡을 통해 가지고 호흡기관을 통해 가지고 그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폐입니다. 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폐를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요. 냉각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그 공냉식 해가지고 공기를 가지고 우리 군대 가면 총 같은 거 쏘고 오는데 총을 쏘게 되면 총 열이 엄청나게 받아요. 기관총 같은 거 쏘고 나면요. 새빨간 불덩어리가 되거든요. 근데 그 새빨간 불덩어리가 된 거를, 자, 그 총열을 빼가지고 옆에다 딱 놔두게 되면 한두 시간 정도 되게 되면 그 열이 다 식습니다. 왜 그럴까? 누가 식혔습니까? 물로 식혔습니까? 아니면 공기로 식혔습니까? 공기로 식혔죠. 예, 이렇게 공기를 통해가지고 열을 식히는 방식, 그걸 보고 공냉식이라고 합니다. 자, 공냉식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이 이 공냉식 기관이에요. 자, 차가운 공기를 흡입을 해가지고 심장에 뜨는 열을 내려주고, 그 다음에 우리 특히 위장 같은 열 많이 받거든요. 열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시겠죠? 매운 거 많이 드셨습니까? 매운 거 많이
막 좋아하십니까? 요즘에 그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매운 거 찾아 산말리 해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매운 것들 많이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매운 것들을 막 들게 되면요, 그걸 식혀줘야 돼요. 우리가 물을 먹고 우유를 먹고 오이를 먹고 해가지고 열을 식히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몸 자체에서 물이라든가 우유라든가 오이 같은 걸 먹지 않고 몸 자체에서 자생적으로 자발적으로 우리 몸에 열을 식혀주는 놈이 그 역할을 하는 놈이 바로 폐입니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 아시죠? 코로나가 코로 들어오죠. 예, 코로 들어와요. 그 코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그 장기가 바로 폐입니다. 예, 그래서 코로 들어온 그 코로나가 어디를 바로 공략을 합니까? 폐로 바로 공략을 합니다. 그러면 폐에서 내 몸속에 있는 열을 식혀야 돼. 심장이 막 그렇게 일을 많이 해가지고 뜨거울 텐데 그 심장의 열도 식히고 위장의 열도 간의 열도 기타 등등 모든 장기의 열들을 식혀주는 역할을 하는데 폐가 공격을 받아버리면 열 식히는 기능이 끝나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사람이 숨쉬기가 어려워지고 그래서 즉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초창기에 막 사람들 길 가다가 그냥 폭 쓰러져가 죽는 경우들 많이 보셨는데, 예, 폐를 손상당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폐를 손상당해가지고 죽는 경우가 많았었고, 제가 이제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고, 자, 폐가 하는 기능은 뭐다? 차가운 공기를 흡입을 해가지고 뭐를 할까? 냉각기 역할을 해준다. 이해 가셨죠? 차가운 공기를 흡입을 해가지고 심장의 열도 식혀주고 위장의 열도 식혀주고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해 가셨을 거라고 봐요. 자, 겨울이 되었으니 그러면 이제 기침의 계절, 감기의 계절, 겨울과 더불어 우리한테 많이 다가오는 것이 기침, 감기가 많이 다가옵니다. 거기다가 기침, 감기 오기 전에 코로나까지 많이 와가지고 굉장히 두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건강하길 바라면서, 지금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겨울을 맞이했고, 이 겨울이 아무래도 기침, 감기, 기침에 걸리기 쉬운 계절이 왔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감기에 걸리면 희한하게 열이 떠요. 맞죠? 열이 막 떠요. 그게 왜 열이 뜰까요? 예, 기가 통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가 통하지 않아서. 무슨 기가? 자, 열이 있는 곳에 냉기가 들어가 줘야 되는데, 냉기가 안 통하는 거야. 온기만 있는 거야. 열기만 있는 거야.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 가시나요? 열기, 열기, 온기는 있는데, 이 차가운 냉기가 들어와가지고, 겨울이 됐으니까는 이거를 냉기 받아들이기 쉬운데도 불구하고 냉기가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해가지고 열이 뜨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열이 떴을 때 열을 내려주는 역할을 하는 놈이 누구니까? 폐가 하는 역할이니까. 그러면은 폐를 공략을 해가지고 열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우리가 감기 걸려가지고 기침 가래 하면서 이렇게 감기가 걸렸을 때 그 열을 내려주는 역할을 하는 놈이 누구다? 폐구나. 자, 이해 가셨을 겁니다. 자, 폐는 무슨 식으로? 공랭식으로 뭐 하는 역할을 합니까? 열을 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심장의 열이 되었든 아니면 위장의 열이 되었든 어디에 열이 되었든, 또한 우리가 감기 걸렸는데 열이 막 떠서 열이 막 39도, 40도 가까이 올라갔을 때 그 열을 내리게끔 해주는 놈이 바로 폐입니다. 그러니까 폐가 손상당하게 되면 그 역할을 못 해버리기 때문에 사람이 심각하게 열이 뜨거나 하면서 사람이 되게 안 좋은 현상까지 갈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염증이 뭐죠? 다 열이네요, 열. 그러면 후두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자, 우리 그 폐가 기능은 여기서 해요. 근데 그것이 어디로 가냐면 여기에서 요렇게 심장이 이렇게 폐가 이렇게 있잖아요. 폐가 이렇게 있는데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빠져나갑니다. 요렇게 빠져나가가지고 엄지손톱인 데까지 딱 가요. 잘 보이시나 이거? 자, 엄지손톱까지 갔다가 요렇게 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요렇게. 다시 요렇게 또 나가요.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얘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좋지 않은 기운이 들어서, 예를 들어가지고 잠자는데 잠깐 너무 더워가지고 공기가 좀 더워가지고 창문을 살짝 열어놨어. 그랬더니 다음날 보니까 감기에 걸려버린 거야. 자, 그랬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불도 잘 덮고 잡고 살짝
창문만 열어놨을 뿐이야. 근데 그 냉기가 어디로 들어옵니까? 예, 일로 들어오는 거야. 일로. 이렇게. 왜? 이게 혈자리가 뭐냐면요. 병이 들어왔을 때 병을 내보내는 자리예요. 다시 혈자리가 뭐라고요? 병을 내보내는 자리. 그러면서 그 혈자리로 병이 들어옵니다. 지금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렸어요. 혈자리가 뭐냐면요. 병이 들어오고 그 들어온 병을 내보내는 자리가 혈자리예요. 자, 혈자리에 대한 제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은 바깥에 그 좋지 않은 기운이, 자, 우리는 이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뭐가 응축되어서 만들어진 겁니까? 기가 응축되어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사람도 보게 되면은 굉장히 활달한 기운을 가진 사람이 있고, 굉장히 차가운 기운을 가진 사람이 있고, 뭐 차가운 도시 남자, 차가운 도시 여자 해가지고 냉정한 기운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게 되면은 아주 정이 많은 다 그 기운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기운을 나쁘게 하게 되면 기분이 나쁘다고 하거든요. 모든 것들이 기가 응축이 되어가지고, 자, 기가 응축이 될 때, 요렇게 응축이 됐더니 그게 개가 된 거야. 요렇게 응축이 됐더니 그것이 고양이가 된 거야. 요렇게 응축이 됐더니 그것이 코스모스가 된 거야. 요렇게 제가 드린 말씀 이해 가십니까? 기가 응축되어가지고 코스모스가 되기도 하고, 해바라기가 되기도 하고, 물론 그걸 과학적으로 해가지고 DNA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과학적이지 못하고, 생긴 거 보세요. 얼마나 비과학적으로 생겼는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과학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 우리는 그러한 기운을 받아가지고 저는 운 좋게 사람이 된 것이고, 우리 집 강아지 이름이 병기인데, 우리 집 병기 같은 경우는 좀 안 좋은 기운을 받아가지고 강아지가 된 것 같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여튼 그 기운이 응축이 되어가지고 사람이 되었는데, 기운이 드나드는 곳이 그게 바로 혈자리입니다. 자, 혈자리는 병이 들어오는 자리이면서 병을 내보내는 자리가 바로 혈자리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냉각기 역할을 하는 것이 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폐라고 하는 것이 고장이 나버리게 되면요, 열이 뜨겠죠.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열이 그러면 아래에 뜨겠습니까? 위에 뜨겠습니까? 주로 위에 뜹니다. 자, 폐 쪽에, 경락은 제가 한 5개만 하고서 제가 끝날 건데, 자, 경락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 폐경락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요, 이 주로 위쪽에 열들이 뜨기 시작해요. 그러면 후두염, 자, 또는 편도선염, 기침, 가래, 해수, 천식. 가만 보세요. 기침, 가래, 해수, 천식, 이런 것들이 기운하고 냉각기가 잘못되어서 발생하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러면은 기침, 가래, 해수, 천식을 다스리고 싶다. 또는 후두염이라든가 인후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스리고 싶다. 할 때는 어디를 공략하면 되겠습니까? 네, 폐 경락을 공략하면 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차가운 공기가 들어와가지고, 들어갔다가, 다시 또 내보내주고, 들어왔다가, 내보내주고, 이거를 반복해야 되는데, 이런 역할을 얘가 살짝 망가져가지고, 얘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 역할을 잘 못해. 그러면 흉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흉통이 있겠네. 그러면 기침, 가래 있겠네. 기침을 빵 했더니 꼬리뼈까지 아픈 경우가 있어. 잘 들으세요. 기침을 팍 했더니 꼬리뼈, 너무너무 허리가 아픈 정도가 아니라 꼬리뼈까지 아픈 경우가 있어. 어디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폐 경락 다스리면 되는 거 아시겠죠? 암기하시면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암기하시면 되지 않습니다. 이해를 가만히 해보세요. 자, 요쪽, 자, 여기 손끝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폐가 이렇게 들어왔다가 폐 기운이 이렇게 또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면서 여기에 우리 좋지 않은 기운들이 들어오게 되면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얘가 잠깐 망가질 때가 있어요. 그 잠깐 망가졌을 때 아토피가 올 수 있습니다. 그 잠깐 망가졌을 때 아토피라든가 기침, 가래, 해수, 천식이라든가 편도선염이라든가 후두염이라든가 복통이라든가 몸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막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전체를 이해하게 되면 굉장히 쉬워요. 자, 그러면은 열이 막 떠. 어디 경락을 공격하면 되겠습니까? 폐 경락인 거 아시겠죠? 자, 복통이야. 근데 만져보니까 되게 뜨거워. 어디 공략하시면 되겠어요? 폐경락인 거 아시겠습니까? 왜? 냉각기가 망가져가지고 그 열 뜨는 것을 얘가 못 잡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냉각기를 손봐가지고, 냉각기가 지 역할 하도록, 우리 에어컨 있지 않습니까? 에어컨이 망가져가지고 더워 죽겠는데 에어컨이 가동 안 돼. 그러면 에어컨을 갖다 버려야 되겠어요? 아니면 에어컨을 살짝 고치면 되겠습니까? 살짝 고치면 됩니다. 그 고치는 자리, 그 에어컨을 고치는 자리가
고맙게도 우리 손에 다 있어요. 얼마나 쉽습니까? 제가 좀 이따 탁탁 찍으면서 제가 설명할 건데, 자, 전체 큰 틀을 이해하셔야 돼요. 폐경락과 관계되는 것은 뭐냐면요, 피부병입니다. 다시 호흡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요, 피부병 생겨요. 무조건 피부병 생깁니다. 자, 우리 젊었을 땐 그렇게 건강하셨던 어머니, 아버지가 연세가 들으면서 집에 오래간만에 가봤더니, 글쎄, 어머니, 아버지한테 떨어진 하얀 비눗가루처럼, 이게 분필가루처럼 막 떨어져 있는, 그게 뭐라고 하지? 이거를 뭐? 비듬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 있는 거야. 그 비듬들이 왜 떨어지겠습니까? 폐 기능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어머님은, 오빠 왜 그렇게 안 씻어? 아빠 왜 그렇게 안 씻어?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님이 연로하시다 보니까, 폐 기능이 그 전보다 원활하지 않구나. 라고 생각하면 이 생각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폐경락을 다스려주게 되면요, 그 비듬이 현저하게 사라집니다. 피부가 매끈매끈해져요. 즉, 피부질환. 그럼 피부질환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알러지가 되겠죠. 비염 되겠죠. 그 다음에 아토피 있겠죠. 알러지, 비염, 아토피 이런 것들에 아주 특효가 있는 자리가 당연히 폐경락입니다. 그러면 간혹 가다가 막 댓글을 써요. 나는 당신이 가르친 대로 해봤더니 안 되는데 제발 그렇게 창피한 세상 살지 마시고 그런 거 댓글 달지 마시고 꾸준히 한번 따라 해보세요. 자, 꾸준히 따라 해본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피부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열이 뜰 때, 기침가래 해수 천식이 있을 때, 머리가 열이 뜰 때, 어디를 손봐주면 된다고요? 머리에 열이 떴어. 네, 폐경락. 자, 복통인데 열이 되게 뜨거워. 폐경락. 자, 하여튼 열 내리는데 특효가 되는 것이 폐경락인 거 아시겠죠? 열이 뜨게 되면 목소리가 가라앉습니까? 자, 여기가 열이 떴으면 목소리가 부드럽게 나오겠어요? 목소리가 갈라지겠어요? 당연히 갈라지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목소리가 갈라지고 할 때, 목소리가 잘 안 나올 때, 가라앉을 때 어디를 공격하면 되겠습니까? 폐경락을 공격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침을 빵 했더니 어디까지 아프다고? 꼬리뼈까지 아프다고. 꼬리도 없는데 꼬리뼈가 아파. 희한해. 자, 그렇게 꼬리뼈가 아플 때 이 폐경락을 다스려주면 돼요. 아시겠죠? 제가 5개를 말씀드릴 거거든요. 5개를 말씀드릴 테니까는 어딘데? 거기가 바로,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 손톱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손톱이. 자, 이쁘지 않은 이 손톱이 보일 텐데, 이 참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이 손톱 끝자락을 따라서 이렇게 따라오고, 이렇게 따라오면 요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여기가 소상이라는 자리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죠. 소상. 이 소상 같은 경우는 아마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실 자리라고 보는데, 요 자리가 바로 우리가 급체했을 때, 급체하게 되면요, 한번 보세요. 어느 한 곳에 급체라는 것이 뭐냐면은 음식물이 들어와가지고 체해가지고 오도가도 못하는 현상이야. 얘가 갈 길을 가져야 되는데 오도가도 못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그 차로 말하게 되면은 교통 정체가 심각하게 발생해버린 거야. 이해가시나요? 굉장히 심각하게 교통 체증이 발생한 거야. 자, 그러면 거기에 열이 뜰까요? 안 뜰까요? 당연히 열이 뜹니다. 체하게 되면 그쪽에 열이 뜨는 거예요. 왜? 교통 혼잡이 발생했으니까. 기가 드나드는, 그 냉기가 드나들어야 되는데, 들고 나고를 해야 되는데, 드나들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 열이 뜹니다. 그랬을 때, 바늘이라든가, 아니면 뾰족한 무엇이 있으면, 따주는 자리가 바로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잘 잡으시면요, 딸 때 한 개도 안 아파. 자리를 잘못 잡았으니까 뒤지게 아픈 거야. 자,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우리 손톱 소지할 때 쭉 긁는 자리 있어요. 그 위를 따라가요. 위를. 요렇게 따라갑니다. 요렇게 따라가가지고, 요 두 놈이 이렇게 만나는 자리. 보면은 쏙 들어가요. 여기는 볼펜은 지금 제가 볼펜을 세게 누르거든요. 안 아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 아프지 않습니다. 자, 그 자리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리 손톱 이렇게 소지할 때, 이렇게 손톱 소지하는 자리 있잖아요. 그 위를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렇게 한 다음에, 바깥쪽 요걸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두 개가 만나는 점을 딱 잡아가지고, 지금 제가 볼펜으로 눌러도 안 아픕니다. 침으로 아무리 쑤셔도 아프지 않은 자리, 요 자리를 보고 소상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소상. 제가 소상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소상. 아시겠죠? 잘 아시겠습니까? 영상에서 잡을 수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여기가 소상입니다, 소상. 여기는요, 아무리 세게 볼펜 같은 걸로 눌러도 아프지 않습니다. 밑치만 잘 잡으면 팍! 치는 순간,
급체했던 것이 순식간에 뻥 뚫려요. 물론 피를 보면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피 볼지 말지는 알아서 결정하시고. 자, 그러면 소상이 하는 기능이 뭐가 되겠습니까? 어쩔 때 소상을 쓰겠습니까? 기침, 가래, 해수, 천식, 아토피, 비염 같은 것들을 내가 치료하고 싶다. 내가 약 같은 거 먹지 않고 내가 수술하지 않고 내 스스로 노력을 통해 가지고 내가 치료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다시 해야 돼요? 여기만 찍혔어. 자, 그러신 분들. 자, 후두염이 있다. 자, 후두 쪽으로 열이 뜬 거죠. 편도선염이 있다. 열이 뜬 거죠. 급체했다. 또 복통인데 열이 있다. 몸살이 있다. 열을 내리고 싶다. 그 다음에 비염이라든가 아토피 이런 것들 손 볼 때 쓰는 자리가 소상. 소상뿐만 아니에요. 폐경락은요. 다 그런 것들하고 관계가 됩니다. 자, 어떻게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슴이 아프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그 다음에 잘 들으세요. 손가락 관절염 치료할 때 쓰는 자리가 폐경락입니다. 다시 손가락 막 이제 나이 먹고 막 고생 좀 하고 좀 편하게 돈 좀 많이는 벌지 못했지만 조금 살아보려고 하니까는 손가락 마디마디가 아프고 막 울퉁불퉁하고 휘고 막 그러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거 치료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은 관리하세요. 치료는 누가 해줍니까?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자, 이 영상을 보시고서 본인 스스로 관리를 해가지고 치료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따라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그 관절염으로, 손가락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던 분들요, 폐경락 관리하시면 정말 좋아져요. 폐경락만 하지 마시고 그때는 태충하고 용천, 합곡이 항상 들어가줘야 돼. 합곡, 태충, 용천은 폐경락은 아니지만 같이 관리하게 되면 정말 좋은 효과를 많이 볼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자, 이렇게 후두염이라든가 기침가래 해수 천식이라든가 아니면 손가락 관절염이라든가 흉통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아토피, 알러지 이런 것들 같은 것들을 내가 스스로 치료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으신 것 같은 것들을 그런 분들은 한번 따라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제가 뭐 했습니까? 소상했으니까는 자, 따라갈 거야. 이 손톱을 따라가요. 요렇게. 이게 뭐, 잠깐, 이게 공간 이동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이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제가 이 그림을 그려드린 이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폐가 가는 자리, 이 자리들을 다 공략해주게 되면요, 다 똑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혈자리를 5개만 알려드리는 것을 오수. 재수, 삼수, 사수, 오수가 아니고 5개의 수를 쓴다 해가지고 오수거든요. 자, 오수. 자, 요렇게 소상한 다음에 손을 쭉 따라가서 보다 보면, 자, 우리 손을 이거 주먹 꽉 집으면 뼈가 있어, 뼈 밑에 이렇게 있는데, 이게 가만히 보게 되면 여기를 한번 봐보세요, 여기. 이게 생긴 모양새가 물고기 배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고기 배 같다고 해서 어제라고 해요, 어제, 그제 할 때 어제. 자, 요 어제가 여기면 어떻고, 여기면 어떻고, 여기면 어때요. 근데 제일 속도하고 쑥 들어간 자리가 여기거든요, 여기. 그러니까는 한번 이거 보시면서 한번 눌러보세요. 여기가 어제입니다. 어제 어디에 좋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 뜰 때. 왜? 냉각기니까. 폐경락이니까. 폐경락이 하는 것은 냉각기를 때려 부어가지고 열 뜨는 걸 막아줘요. 그러니까는 기침가래 해수 천식에 탁월한 겁니다. 후두염, 편도선염 같은 거라든가 급체라든가 복통이라든가 열을 내리고 싶을 때 쓴 자리가 바로 소상, 그 다음에 어제. 제가 드리는 말씀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 또 이런 폐경락 같은 경우는요, 어디에 좋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를 언제 많이 골아요? 코를 언제 많이 골아요? 오늘 별로 불편하지 않게 하루 종일 집에서 크게 뭐 텔레비전 따갔다가 하고서 피곤하지 않게 잠들었어. 그날하고 밖에 나와가지고 논 메고 밥 메고 친구들 집 날라주고 했을 때하고 언제 더 코를 많이 고는가? 예? 힘들었을 때 코를 많이 골아요. 코를 많이 고는 건 뭐냐면요, 내 몸속에 있는 열을 막 코를 드르릉 걸면서 열을 밖으로 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빼는 역할. 이해를 하세요. 코를 왜 고는지. 자, 전날은 코를 별로 안 고는데 당신 오늘 왜 이렇게 코를 많이 골아? 보니까 가서 친구들하고 4시간 동안 야구를 하고 온 거야. 그러면 코를 얼마나 많이 골겠습니까? 그 코를 고는 현상이 뭐 하는 겁니까? 내 속에 있는 열들을 막 빠른 속도로 빼는 역할, 냉각시키는 역할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코골이 탁월하겠죠? 자, 코를 골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만 시끄러워요? 코를 골고 있는 본인도 시끄럽습니까? 본인도 시끄럽고 어지러워요. 그러니까는 자꾸 깬단 말이에요. 아시겠나요? 자,
폐경락이 잘못되게 되면요,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열을 못 시키잖아. 어디에 열을 시켜줘야 돼? 특히 심장에 열을 잘 시켜줘야 되거든. 심장에 열을 잘 시켜줘야 되는데 그 심장에 열을 잘 못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면증이 아주 탁월한 데가 어딥니까? 심장경락도 좋지만 폐경락도 아주 좋은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심장에 열이 내려가게 되면은, 심장에 열을 내리는 것은 심장경락을 통해 가지고 심장의 기능을 똑바로 해서 심장에 열을 내리는 것도 있지만, 아예 냉각수를 확 부어버려가지고 냉각기를 확 가동시켜가지고 에어컨을 확 틀어가지고 냉각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폐경락이죠. 그러면 코골이에 좋은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불면증에 좋은 거 아시겠죠? 어디가? 소상도 좋고 어제도 좋고, 소상도 좋고 어제도 좋고, 제가 드린 말씀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쭉 오다 보면은, 자, 손목 이게 딱, 자, 정상에, 자, 손목에 이게 딱 접히는 부위가 있어요. 접히는 부위. 자, 딱 접혀. 여기 속 들어가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태연하게 한번 눌러보세요. 누른 다음에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여기 뭐라 한다고요? 태연. 딸꾹질 할 때 아주 최고의 자리 중에 하나가 태연입니다. 딸꾹질 할 때. 그 다음에, 자, 폐경락 중에 하나, 여기 찾을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 딱 해놓고 보면 쏙 들어가요, 여기가. 쏙 들어가요. 누구나 찾을 수 있어요. 요렇게. 요 태연이라는 자리에. 요 태연이라는 자리 관리해주게 되면, 당연히 아토피, 비염, 알러지, 기침가래 해소 천식, 당연히 좋죠. 피부 질환에 아주 좋습니다. 후두염, 편도선염, 또 열이 뜰 때, 열을 내리고 싶을 때, 딸꾹질을 막 할 때, 그 다음에 잇몸에서 피가 날 때, 아주 좋은 자리가 이 자리. 잇몸에서 왜 피가 나요? 잇몸이 들떠서 그런 거 아닙니까? 왜 들떴습니까? 염증이 생겼잖아요, 잇몸에 염증이 생겼어요. 열이 떴으니까. 그럼 열을 내려주게 되면은 잇몸에 피가 덜 나겠죠.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혈자리 외우려고 절대 하지 마세요. 혈자리 외우려고 하다 보니까 혈자리 공부하다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이거 되게 쉬운 거거든. 아, 폐경락이 뭐구나. 냉각기구나. 냉각기가 잘 가동 안 하니까는 내 잇몸이 열이 떠가지고, 잇몸에서 열이 떠가지고 염증이 생겨가지고 피가 나는 거구나. 아, 그래서 잇몸에 그 피 안 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치약 바꾸지 마시고, 칫솔 바꾸지 마시고, 칫솔이 문제가 아니에요. 잇몸에 열이 튼 것이 문제입니다. 자, 제가 드린 말씀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 자, 어디 했습니까? 여기 소상도 했죠? 소상 이제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해. 자, 이게 영상 보면 충분히 아실 거예요. 소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했어요. 그 다음에 손목을 딱 접으면 잡을 수 있는 자리, 태연을 잡았습니다. 태연하게 잡으시면 돼요, 이거. 태연, 어제, 소상. 아주 중요한 혈자리예요. 이게 폐로 가는 혈자리입니다. 이 자리로 병이 들어와요. 이 자리로 병이 들어왔으니까 이 자리에서 병을 내보내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자리로 병이 들어왔으니까 이 자리로 병을 내보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걸 태연에서 쭉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경거가 있어. 뭐가 있다고요? 경거. 자, 경거. 열결도 있고 경거도 있는데, 자, 요 자리들. 요렇게. 지금 이렇게 이어지는 걸 가만히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어지는 것들을. 자, 요 자리를 관리해 주시게 되면은 뭐가 좋겠습니까? 뭐가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망가진 에어컨을 고치는 거라고. 그러면은, 열뜬 것들을 가라앉히겠죠. 열뜬 것들을 가라앉힐 것이고, 그 다음에 염증을 가라앉힐 것이고, 염증이 위쪽으로 뜨는 열, 잇몸이라든가, 목이라든가, 후두염이라든가, 편도선감이라든가, 잇몸에 뜨는 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리게끔 하는 자리들이 바로 이 폐가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근데, 잠깐만. 경거. 자, 그래서, 요렇게 경거. 다시 처음부터. 소상. 어제. 태연. 경거까지 했어요. 그런 다음에, 요렇게 쭉 올라오게 되면은, 여기 살짝 올라가요,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여기 또, 이렇게 하게 되면, 튀어나온 게 잡히거든요. 튀어나온 거 잡힌데 속에 손톱을 넣어보고 손톱이 들어갑니다. 여기를 보고 열결이라고 해요, 열결. 다시 열결. 다시 요렇게 딱 하게 되면 이게 큰 뼈가 튀어나오고서 그 속에서 손톱을 넣어보면요, 손톱이 들어가는 게 혈자리가 나옵니다. 거기를 보고 열결이라고 해요. 이 열결은, 자, 들으시는 분 잘 들으세요. 열결은 열결과 함께 쓰면 좋은 자리가 합곡을 씁니다. 자, 열결만 쓰지 마시고 합곡을 같이 쓰면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 배 쪽에
위중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위중. 자, 다시 이 배출, 그 혈자리 찾아보시면 되니까 제가 옷을 벗어야 되니까 옷 안 벗을게요. 여기 보면은 그 위중이라는 데가 있어요. 위중. 자, 위중 찾으시고, 그 다음에 위중 찾고, 그 다음에 열결 찾고, 그 다음에 합곡 찾고, 그 다음에 족삼리라는 데를 찾으셔야 돼요. 자, 리자가 들어가는 것들은 다, 자, 족삼리, 수삼리, 자, 이 리자가 들어가는 것은 위하고 위장하고 관계가 됩니다. 다시, 족삼리, 수삼리, 요런 리자가 들어가는 놈들은 다 위장하고 관계가 되니까는, 요렇게, 자, 그, 열결, 그 다음에 합곡, 그 다음에 위중, 그 다음에 족삼리, 수삼리까지 같이 들어가면 좋아요. 요런 것들이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합곡이라든가 열결이라든가 위중이라든가 족삼리, 수삼리 같은 것들이 막히게 되면요, 돌아가요. 뭐가 돌아갑니까? 입이 돌아갑니다. 잘 들으세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 입이 돌아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특히 많이 관리해 주셔야 될 것이 이 함께 다니는 합곡, 그 다음에 열결, 그 다음에 위중, 그 다음에 족삼리, 여기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게 되면요, 거울 보시고서 조금만 관리해 주게 되면은 그 얼굴이 돌아갔던 것이 실룩실룩 하면서 조금씩 돌아오는 걸 현장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열결은 혼자만 쓰지 마시고 열결과 합곡을 함께 쓰신다. 수삼리 있으면 더 좋다. 족삼리까지 있으면 더 좋다. 위중, 아시겠죠? 위중, 합곡, 열결, 그 다음에 수삼리, 이렇게 족삼리까지 이렇게 쓰시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입 돌아가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입 돌리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상체에 문제가 있을 때 많이 쓰면 좋아요. 하여튼, 자, 다시 돌아와가지고, 소상했고, 어제했고, 태연했고, 경거했고, 그런 다음에, 자, 쭉 올라와서, 자, 어떻게 타고 올라가 보세요. 자, 엄지손톱 끝자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관리하면 좋을까요? 좋죠. 여기는 좋죠. 여기는 다 좋네. 아시겠죠? 폐가 특정한 자리, 소상이라든가 어제라든가 태연, 경거라든가 척택, 여긴 지금 제가 척택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척택이라든가 어느 한 자리만 보지 마시고, 여기를 꾸준히 관리해주시고, 이 라인을 따라서 꾸준히 관리해주게 되면요, 숨쉬기가 그렇게 편해져요. 왜? 열이 어딘가에 한 곳에 딱 머물러 있다가, 냉각기를 에어컨을 싹 틀어주니까 이 속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속에서 열이 뜨고 열불이 나고 할 때, 어디를 관리해주면 좋다고요? 망가진 냉각기를 고쳐줘야지. 망가진 에어컨을 고쳐줘야지. 이 에어컨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혈자리는 병이 들어오는 자리이면서 병을 내보내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니, 그 혈자리를 통해가지고 병이 들어왔거든. 그러니까 그 혈자리를 다스려가지고 병을 내보내줘야 돼. 자, 이 냉각기가 망가진 거잖아요. 그럼 냉각기를 고쳐주면 되잖아요. 에어컨이 망가졌으니까 에어컨을 고쳐야 됩니까? 텔레비전을 고쳐야 됩니까? 에어컨이 망가졌으면 에어컨을 고쳐주면 되는 거야. 즉, 폐 기능이 잘 안 되고 있으면 폐 기능을 잘 되게 해주면 되는데, 왜 가서 쓸데없이 텔레비전을 때려부시고 그래? 자, 제가 드린 말씀 이해 가시겠죠? 이 자리들, 폐경락 관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피부 질환이 생기고, 아토피가 생기고, 알러지가 생기고, 비염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피부 질환이 왔을 때 폐경락을 만져줘야지. 자, 에어컨이 망가지면 에어컨을 고쳐야지. 왜 텔레비전을 손대냐고요. 제가 드리는 비유를 잘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 자, 그런 다음에 쭉 올라와가지고, 자, 척택이란 자리는요, 보게 되면 이게 손이 쭉 가다가 이렇게 커지죠, 이게 커지거든요. 커진다는 것은 여기서 뼈가 커진다는 거예요. 안에 있는 뼈도, 자, 살만 커지는 게, 근육만 커지는 게 아니고, 여기 가다 보면 이게 만져보면요, 이게 뼈가 이게 딱 커지는 게 느껴져요. 돌아서 딱 끝자락쯤, 이게 예민하게 만져보면 큰 뼈가 안에 만져지거든요. 자, 만져지는데 거기다 가다 보면 그 끝자락쯤 보면은 척택이라는 데가 있어. 잘 모르겠으면 그냥 여기다가 10원짜리 동전 하나 딱 그려놓고 거기 집중적으로 관리하시면 돼요. 쉬워요, 어려워요? 되게 쉽죠? 혈 자리를 한 점으로 보시니까 자꾸 어려운 거야. 자, 제가 지금 점을 찍었습니까? 아니면은 선을 그었습니까? 그러면 여기도 태연인 거고, 여기도 경거인 거고, 여기는 경거가 아니고 열결인데,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걸 전문용어로 개소리 하거든요. 그런 개소리 하시면 안 돼. 자, 이거를 면으로 보시는 거야, 면으로. 그래서 이 면들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만지다가 보면 유난히 아픈 데가 있어요.
그래요. 거기가 막힌 거예요. 척택이 막힌 것이 아니라 거기가 막힌 거예요. 거기가. 이렇게 만지다 보면 태어는 괜찮은데 경고도 괜찮은데 이쯤 오다가 여기 이름 없는 이 자리가 와가지고 되게 아파. 그럼 풀어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내 몸에 있는 그 에어컨이 고장난 에어컨이 다시 되살아나는 겁니다. 자, 이해 가셨을 거라고 보고 자, 정리를 한번 쭉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하고서 이제 제가 본론을 말씀드릴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이렇게 5개의 혈자리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요 5개의 혈자리면요, 충분히 우리 몸의 폐를 관리하는데 충분하다고 봅니다. 더 자세한 것들은 제가 책에서 표현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면, 소상에서 시작해가지고, 어제를 거쳐가지고, 태연을 거쳐가지고, 경거를 거쳐서 척택을 거쳐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이게 폐로 이렇게 여기까지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운물이라는 곳으로 들어와가지고 운물에서 다시 빠져나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빠져나갔다가 또 이렇게 들어왔다가 또 이렇게 빠져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아시겠죠? 그러면 어깨가 아파. 어디가 아프다고요? 어깨가. 여기가 너무 말도 못하게 아파. 여기가. 자, 제가 표현하는데 잘 보세요. 여기. 이쪽 어깨가 아파. 어디 관리하면 되겠습니까? 폐경락 관리하면요,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어깨가 아픈 위치가 요렇게 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아픈 경우가 있고요.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픈 경우가 있어요. 여기는 대장경락을 잡아줘야 돼요. 자, 다음번에는 대장경락 하는 걸로 하고, 자, 이렇게, 자, 영상을 잘 보여주세요. 영상을. 요렇게 해서 이렇게, 이쪽이 아픈 경우는요, 이쪽이 말도 못하게 아픈 경우가 있어. 그럴 때는 폐경락을 손봐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폐경락이 여기만일까요? 여기만, 아니요. 이게 다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쳐도 도움되고요. 묵묵집사하고 하면 더 도움되고요. 도움 많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아시겠죠? 어깨가 이쪽이야. 여기 말도 못하게 아픈 경우 있어. 그럴 때는 어디 손봐준다? 폐경락 손봐주게 되면요, 거짓말처럼 사라진다. 거짓말처럼. 그 다음에, 자, 이거 땅이야. 자, 두 번째 손가락. 검지손가락을 따서 이게 어떻게 갈 것 같아요? 이렇게 가요. 자, 검지손가락을 따서 이렇게 가요. 자, 이쪽 어깨가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대장경락을 손봐줘야 돼요. 근데 여기 말고, 나는 여기, 이게 엘보도 있고, 여기 뒤쪽으로, 등쪽으로 변비통이 있어. 여기 이쪽이 너무 아파. 그럴 때 소장경락을 손봐주는 거야. 다시, 폐경락은 어깨를 3등분 해보세요. 앞으로 가는 어깨 하나, 중간으로 가는 어깨 하나, 그 다음에 뒤로 가는 어깨 하나. 3등분을 해서 보게 되면 어깨 통증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 3가지를 손보면 되는데, 자, 뒤로 가는 거, 새끼손가락은 당연히 뒤로 갈 거야. 이해 가시나요? 새끼손가락은 당연히 뒤로 갈 것이고, 지금 촬영을 하고 계신 분은 입이 찔러 하품을 하고 계신데, 그딴 식으로 인생을 살면 안 되지. 나는 지금 바쁜데. 자, 다시, 이렇게 새끼손가락 라인은 소장경락, 자, 수태양 소장경에서 소장경락을 한번 보시면 돼요.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쪽에 통증이 있는 분 같은 경우는요, 소장경락을 손봐주는 거야. 제가 영상 찍어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장경락은 이렇게, 두 번째 손가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어깨 쪽으로 와요. 자, 어깨를 나눌 때 어깨 앞쪽이 아플 때 어깨 중간 쪽이 아플 때 어깨 뒤쪽이 아플 때로 나눠집니다. 자, 제가 드린 말씀 충분히 이해하셨죠? 그렇죠. 이 폐경락이라고 하는 것이 어깨 앞쪽이 아플 때 관리하고 가슴 위쪽이 아플 때 관리하고 또 흉통이 있을 때 흉통이 있는 이유는 심장에 있는 열이 안 내려가서 그럴 가능성이 크거든요. 화가 나서 그럴 경우가 크거든. 화병이 나서 그런 거. 그러면 화가 났을 때 열을 식혀주면 되잖아. 화니까. 그럼 냉각기 잘 가동시켜주면 되는 거 아시겠죠? 폐경락 손봐주는 거예요. 물론 심장경락 손봐줘도 돼요. 심장경락 손봐줘도 되고 폐경락을 손봐줘도 되고, 아니 내 손을 만져가지고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여기를 막 만지고 했더니 내가 좋아졌어. 어떤 혈자리야? 어떤 혈자리인데? 어떤 혈자리? 혈은 이어져 있는 거예요. 절대 한 점이 아닙니다. 한 점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순간 얼마만큼 혈자리가 쉬운지 아시게 될 거야. 자, 제가 드린 말씀 충분히 이해 가셨을 거라고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폐경락에 대해서 설명도 드렸고, 폐경락이 냉각기 역할을 한다는 말씀도 드렸고, 그 냉각기가 잘못되게 되면은 열을 내리는데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열을 내려주면 되는데 어디가 망가졌다고요? 열을 내리는 기관이 망가졌으니까는 거기를 고쳐주면 돼요. 거기가 바로 폐경락인데 그게 바로 소상, 어제.
그래서 소상, 어제, 태연, 경거, 척택, 오수 정도 손봐주시게 되면요. 정말 거짓말같이 좋은 결과를 맛보실 수 있을 거예요. 화병이 있으십니까? 폐경락 손봐주세요. 막 흉통이 가슴 아파 죽겠습니까? 폐경락 손봐주세요. 더불어 심장경락까지 손봐주면 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입이 돌아간다든가 또 그 다음에 아토피 해소 천식, 아토피라든가 비염이라든가 피부 질환, 알러지 같은 것이 있다든가 할 때는 그 냉각기가 잘못해서 그래요. 자, 냉각기가 생각해 보세요. 냉각기가 가동을 잘하니까 열이 뜰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열이 막 뜨니까 간지러울 거 아닙니까? 그쪽 열이 모여 있으니까 그 열 내려주면 되겠죠? 그 열 내려주는 자리, 즉 아토피, 알러지, 비염 이런 것들을 손봐주는 자리가 바로 폐경락입니다. 자, 요 정도 하게 되면 충분할 거라고 보고 높아지면서 기침 가래 해수 천식이라든가 그거를 따로 분리시켜서 보지 마시고 하나로 보세요. 그리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 폐는 뭐하고 연관이다? 피부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다. 똥을 못 싸게 되면은 피부가 좋아질까요? 거칠어질까요? 당연히 거칠어지죠. 폐하고 대장 연락은 그래서 함께 다닙니다. 폐하고 대장은 부부관계야. 뗄래야 뗄 수가 없어. 그래서 폐 다니는 자리는 대장이 항상 함께 다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충분히 폐에 대해서 이해 가셨을 것이라고 보고, 자, 제가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해야 된다. 발 좀, 내가 지저분해가지고 발, 양말 안 벗으면 여기 좀 보여주세요. 자, 여기 보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폐가 또 어디 있냐면요. 여기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 밑으로. 요렇게 해가지고 폐가 지나가요. 여기에 폐가 지나갑니다. 오, 발바닥에 또 폐가 있었어요. 왜 교정구 내놓은지 아시겠어요? 교정구 내놓은 이유가 저 찾아오지 마시라고 내놓은 거예요. 제가 뭐 우리 선생님이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가지고 저처럼 건강한 사람이 바이러스 하나 팍 전파하면요. 엄청나게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 항상 조심하셔야 돼. 건강한 사람이 이게 표현되지 않고 뭐라 가지고 그걸 겉으로 들어가지 않고 무증상으로 해가지고 퍼트리는 그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근데 노인네들 같은 경우는 한번 딱 받아버리게 되면은 심각한 진영까지 갈 수가 있거든. 그래서 서로 얼굴을 보지 말자.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다. 보고 싶은데 봤다가 잘못되게 되면 그 욕을 제가 다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서로 얼굴 보지 말자 하는 좋은 취지에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는 자, 폐가 네 번째 발가락 여기 이쪽에 이렇게 폐가 있어요. 그럼 여기 관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기 무슨 수로 관리하겠습니까? 그냥 신발 속에 넣고 그냥 신고 걸으세요. 그래서 뭘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교정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를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교정구 만들었다고요. 아, 폐가 이 네 번째 발가락 부분하고 관계가 있구나. 자,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교정구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대리점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자, 뭘 모시고 있다고요? 대리점들. 대리점만 모시는 것이 아니고 총판도 모시고 있어요. 자, 그러면 대리점 총판. 관심 있으신 분들. 관심 없으셔도 관심을 내세요. 지금 아마도 이 코로나 시국에 병원 가기도 마땅치가 않아. 부모님 계시는데 병원 모시고 가기도 그렇고, 또 병원 가봤자 또, 그리고 또 면회도 잘 하기 어려워.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대한 사람들 얼굴 보지 않고 마스크 쓰면서 한번 신어보세요. 해가지고, 좋으면은 그분들이 구입할 것이고, 안 좋으면 안 구입할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교정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효과가 정말 좋아요. 자, 효과가 좋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거의 100에 100명 정도가 지금 현재 만족하는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고, 그럼 이런 제품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널리 알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자, 나는 건강사업에도 종사하고 싶고, 건강사업에도 관심이 있고, 또, 노후를 좀 사람들 좋은 일을 하면서 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물론 저하고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고, 저희가 이 전체를 담당하시는 사장님이 계시는데, 그분 성함이 이상기 사장님이에요. 그래서 이상기 사장님 제가 전화번호 올려놓을 테니까는 그분하고 상의하셔서, 총판도 하시고, 대리점도 하시고, 또, 본인의 건강도 챙기시고, 주변 사람의 건강도 좀 챙겨드리고, 그리고 더불어 돈도 함께 벌 수 있다면은 저는 상당히 뜻깊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 우리 이상희 사장님 전화번호 제가 올려놓을 거니까는 총판, 대리점 관심 있으신 분들 적극적으로 전화 주시고, 분명히 좋은 일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오늘 설명을 마치려고 하는데, 자, 또 할 말 없습니까? 저한테 요구하고 싶은 거. 자, 없으면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